TV 틀어주세요.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질 신문이라는 명분하에 자기들끼리 막 4~5명씩 모아갖고 검찰에서 훈련을 시켜갖고 다 진술을 맞춰놓은 거예요. 다음 거 들려주세요. 지금 이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. 그 변호사한테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세요? 지금 저기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변호사한테 호소를 하시는 내용인데 이때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그 3인 성호를 하고 있다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화영 증인에 대한 판결문에도 보면 안부수, 방용철, 김성태 3인의 증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. 진술이 모두 일치해서 이화영 증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판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화영 증인이 이 3인 성호로 인해서 진술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다음 거 보여주세요. 이 3명의 진술, 세미나, 허위 증언의 대가로 3명은 굉장히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화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안부수는 딸이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고요. 김성태 씨는 지금 구형이나 보석이나 출국금지 해제 등 혜택을 받고 지금 김성태 동생에 대한 지금 또 구형 약속이 있었네요. 한번 진술해 주시죠. 그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 모두 실제 이루어졌었던 일이고요.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쌍방울 그 회사 관계자들이 여러 구속됐었는데 그 사람들 전부 그 1심에서 다 이렇게 낮은 형을 구형해서 예를 들면은 김성태 씨의 동생도 구속됐었는데 원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려고 했으나 박상용 검사가 내가 힘을 써서 6개월로 구형을 맞춰서 바로 나가도록 자기가 했다 이렇게 저 앞에서 자랑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우리가 검찰에서 지금 이 세 3인을 포함해 가지고 쌍방울 측 관계자들 전부 석방한 것처럼 나도 석방을 시켜주겠다. 너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예증을 들으면서 저한테 강하게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파티를 한번 하자 이렇게 네. 박상영 검사가 얘기한 거는 무슨 내용입니까? 여러 차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과를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여러 차례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상영 검사가 저한테 요구했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내가 보고를 했다라는 한마디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. 원래는 박상영 검사 측하고 검찰 측하고 저하고 그 소위 딜을 할 때의 조건에 그것은 없었습니다. 그냥 내가 그런 정황을 알았다 이런 정도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제가 늪에 빠진 것처럼 진술을 하면 할수록 점점 검찰 측의 요구 강도가 세워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급기야 꼭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네가 한마디 해야만 이 딜이 성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. 처음에는 정황이 있다 정도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 처음에 검찰 측하고 얘기된 부분은 스마트폰 대납은 절대 아니었고 그 뒷부분에 있었던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그 정황을 일부 알았다 이렇게 진술만 하면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.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그런 정도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고 저의 당시 변호인한테 상의했던 변호인도 그게 좋겠다. 그게 이 상황을 좀 모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소위 아까 누가 설주환 변호사님 얘기하던데 당에서 보냈다고 하는 설주환 변호사님도 그 정도는 이재명 대표도 오케이 양해하고 있다. 그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가 적절한 선이라고 했는데 계속 검찰의 진술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꼭 보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몰려서 마지막에 그 보고에 대해서 누가 좀 함정을 팠죠. 그러니까 제가 2023년 7월 29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했다. 이렇게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입회했던 같이 계신 변호인한테 그날이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있느냐 좀 봐달라 검색해달라 해서 그날 마침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10시에 무슨 행사가 있는 걸 보고 토론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날을 일부러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그날을 적시를 했죠. 그랬더니
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소위 박상용 검사와 수원지검이나 혹은 뭐 대검이나 거기서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가 그러면 파티라도 하자,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돼갖고 파티도 하고 뭐 술도 가져왔고, 그날은 뭐 그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제가 좀 야, 이제 이게 진짜 제대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. 그러니까 증인은 그 당시에 취약한 상태에서 굉장히 그 중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박상용 검사가 처음에는 정황 정도로 그냥 합의하자 했다가 지금 상부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. 지금 네. 이제 증인께서 네. 그 쓴 옥중 서신에 의하면 자, 상부에서 동의가 안 된다. 확실하게 연결이 돼야 당신이 주범이 안 되고 약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네. 그래서 이제 점점점 보고를 한 걸로 그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. 그랬었어요. 네, 그리고 그것은 지금 증인께서 처벌받을 위험, 이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. 그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조언을 주시는 분들의 정황이 그런 정도면은 특히 검찰에서 특히 박상용 검사가 그 정도 진술로 제 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에 이르르지는 않는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 정도는 적절하고 내 진술도 그 정도는 적절하면은 이게 가장 좋은 그 케이스가 아니냐. 그렇게 저를 이제 말하자면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? 검사도 아니죠. 그 회유를 검사가 한 무슨 진술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허위 진술을 압박하고.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지금 그런 취약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을 지금 어쨌든 옥중 서신의 형태로 지금 증언한 것이 아까 처음에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. 3인이 성호했다. 그렇습니다. 네, 네, 맞습니다. 잠깐 더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. 짧게 하세요. 예.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정황에서 제 검찰 측에서는 두 가지의 하나는 회유, 하나는 압박이었는데 그 압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. 압박이 이제 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추가 수사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있었고, 특히 지금 여기 신명섭 국장 구속시키는 것과 같이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실제 뭐 구속영장 낮춰놨다. 지금 네가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지금 시범 케이스로 신명섭 국장을 하나 구속시켰는데 연이어 누구를 구속시키겠다.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고, 그밖에 이제 그 김성태의 허위 진술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뭐 돈을 더 줬다, 뭐 뇌물을 더 줬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313호에 갔다가 위에 1514호에 또 보내가지고 1514호에서는 별건을 수사하게 해가지고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편에서는 굉장한 압박감을 주고 또 한편에서는 박상용 검사는 저를 계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자고 회유를 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. 네. 장경태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